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스팀이라고 해가지고 생소한 이 수업에 신청을 했는데, 일단 스팀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저기 지금 STEAM이라고 있죠. 이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해서 과학, 수학, 아트, 뭐 미술, 음악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융합된 수업을 하는 것을 스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스팀에서 우리나라 범종이라고 있잖아요. 그 범종에 대해서 저희 국어, 과학, 수학, 미술, 음악 이렇게 5가지의 과목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다들 반갑고요. 저희는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해서 이거 뺑종이라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갈 거고, 저는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정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랑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나갈 건지에 대해서 볼 건데, 보면은 저랑 이제 2번의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8차시 때는 우리 이거 1학년 학생들도 있지만 2학년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삼각함수라는 걸 다 배웠는데 1학년 학생들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배우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첫 시간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 삼각함수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 체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첫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정의, 호도법이라는 것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8차시 때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삼각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파동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동을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파동이라 하면 다시 해서 범종의 소리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배운 것을 활용해 가지고 파동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 그 에밀의 종이라고 있잖아요. 에밀의 종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 현상인 맥로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다들 어느 식으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거를 이제 이론으로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수학적 툴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다양한 함수를 그릴 수도 있고 계산도 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저랑 같이 지오지브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 온라인 톤 제너레이터라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저희가 주파수를 입력하면은 그거에 맞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440Hz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라라고 하는데, 440Hz랑 440.5Hz, 약간 라보다는 높은 음이겠죠. 이 두 개의 음을 가지고 맥로리 현상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이제 한번 처음부터 보면은, 오늘 할 거는 무엇이냐,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하면은, 삼각함수라고 하면 1학년 학생들은 좀 생소할 거예요. 그렇지만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삼각비라고 있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호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다,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다, 이런 식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파이라는 3.14라는 값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3도, 60도, 30도, 뭐 45도 표현하던 그 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3.14랑 관련된 어떤 숫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게 응용이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배워보면,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다들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사인이라는 거는 C분의 A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인이라는 게 필기체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우리가 사인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C분의 A는 사인이다. 그 코사인은 말 그대로 C분의 B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B분의 A다. 탄젠트 해가지고 이렇게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면 이런, 여기 안 썼네요. 수직이죠. 빗변에 대한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대해서 C분의 A, C분의 B, 뭐 B분의 A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다들 배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물론 0이랑 90도에 대해서는 안 배운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다들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나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0도일 때는 0, 코사인 0도는 1. 이 도인데 약간 밑에 뭐 바 같은 게 하나가 생겼네요. 글자가 저게 아니었는데. 그 탄젠트도 0. 그 30도일 때는 사인은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3분의 루트 3. 이거 다 우리가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한번 이런 표가 있었지 정도는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게 있는데 원에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는 원이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원이 있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은 1이라는 걸 다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원 위에 어떤 점 P라는 게 있다고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원점에서 이렇게 P까지 이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의 길이가 1이라는 거 다들 알 수가 있겠죠. 다들 됐나요? 자, 그때 여기 원이죠. 이거 왜 이게 왜 나올까요? 자, 이렇게 되는 각도에 대해서 여기를 세타라고 나타낸다면 이 점은 x, y다 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수선의 바를 내렸을 때 여기의 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x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이 높이가 y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의대로 해본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는 게 잠시만요. 코사인 세타란 x다. 1분의 x다 라고 다들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란 1분의 y 다시 해서 y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원 위에 있는 단위원이라고 하죠. 반지름 1짜리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은 항상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각도를 활용해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다들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탄젠트는 뭐냐 라고 하면은 탄젠트는 지금은 안 할게요. 원래는 x는 1이라는 직선을 활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필요가 없고 1학년 친구들한테 이것까지 설명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머리 과부하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다들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어떤 각도에 따라서 이 점이 결정이 된다라면 이 점의 x좌표는 코사인이고 y좌표는 사인이다 라는 게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삼각함수라는 거에 정의가 나타나요. 어떻게 되냐? 우리는 y는 sin x라는 걸 이제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y는 sin x라는 걸 그려볼 건데 우리가 코사인 x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인만 이제 설명할 건데 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이 있다면 걔를 나타내는 각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 높이가 사인이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 좀 x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 x를 우리는 각도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y는 이걸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높이는 1 이상 갈 수가 없겠죠. 아무리 커져도 1이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 그리고 얘가 좀 낮아진다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 다시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무엇인가가 생기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몇 가지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될 때 0도일 때가 있겠죠. 0도일 때는 높이가 몇이에요? 0이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인이란 게 0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도가 조금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은 여기만큼 각도가 있겠죠. 그럼 그 각도일 때는 어떻게? 이런 높이를 갖는 각이 있겠죠. 여기를 뭐 알파도라고 할까요? 여기가 알파? 그럼 이 세타일 때는 어떻게? 조금 더 커질 테니까
세타될 때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90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1이 되겠다 높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쵸. 다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다가 얘가 또 이렇게 뒤로 쭉 넘어갔어요. 그럼 다시 각도는 커졌지만 값은 작아지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다가 180도가 되면 어떻게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을 이렇게 지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자꾸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지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런 점으로 이렇게 넘어가진다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또 음수값을 이렇게 갖다가 270도가 되면 이 점을 지나게 될 거고, 360도가 되면 다시 0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거 이렇게 쭉 돌려보면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태블릿을 써가지고 제가 잘 그려질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거 너무 안 예쁜데?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컴퓨터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 봤는데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이제 봐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저 A라는 점이 점점 각도에 따라서 바뀜으로써 그 높이가 이렇게 쭉 그려지죠.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해되죠? 이제 270도 지났고 360도가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sin x라고 하는데 저 x는 x값이란 게 정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역은 저 사이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sin x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큰 문제 없었죠? 자, 그러면은 이 sin x, y는 sin x라는 삼각함수를 가지고 sin 그래프를 가지고 얘를 실수배도 해보고 얘를 다양하게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봐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sin x에다가 어떤 a라는 걸 곱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sin x가 이렇게 쭉 그려졌는데 만약에 a가 2라고 해봅시다. 얘가 2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sin이 2배가 됐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원래 1까지밖에 안 올라가던 게 2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가던 게 마이너스 2까지 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 이게 태블릿으로 하는 거가 너무 못생겼네요. 다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A가 3이 되면은 얘가 3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우리가 앞에 있는 A라는 게 변함에 따라 이렇게 사인 그래프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때 이 A를 우리는 물리학에서 진폭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진폭이라는 것은 소리의 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진폭이 크다고 해서 도가 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도가 라가 되고 이런 건 진동수랑 관련된 거지, 우리가 도 중에서도 크게 들리는 도가 있고 작게 들리는 도가 있죠. 그런 거는 이 사인 앞에 있는 저 A 값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지금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x 앞에 어떤 b라는 게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 주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주기란 무엇이냐면 한번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원래 삼각함수의 주기는 뭘까요? 아까 봤듯이 360도입니다. 우리가 원이라는 게 원에서부터 삼각함수가 시작되는데 360도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얘가 360도마다 바뀌는데 그냥 y는 sin x일 때 360도가 주기였어요. 그럼 y는 sin 2x일 때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 360도가 돼야지 얘가 이렇게 가던 애가 이번에는 2배가 됐대요. 그러면 180도까지만 x가 커져도 360도의 값을 똑같이 느끼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360도까지 그려보면 이렇게 두 번 그려질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sin 3x라고 한다면 0부터 360도까지 얘는 3번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sin bx라고 표현을 한다면 주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원래 360도였던 게 이렇게 2가 되니까 두 번 그려져서 180도가 됐고 주기가 세 번 그려지니까 120도가 주기가 됐어요. 그러면 세 번 그려주니까 360도가 3으로 나눠진 게 주기가 됐고 sin 2x는 360도가 두 번 나눠진 게 주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주기라고 하는 t라는 거 표현할게요. 주기란 저거 360도를 저기 앞에 있는 b라는 값으로 나눠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요. 우리가 물리 얘기를 좀 해보면 물리에서도 주기란 게 있었고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진동수가 뭐였을까요? 진동수. 우리 진동수라고 하면은 F라고 많이 쓰는데, 자, 진동수의 정의가 뭐였을까요? 자, 진동수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죠. 정의가 동안 진동한 횟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 봅시다. 얘가 한 번 진동하면 얘인데 지금 여기까지 두 번 진동했다고 해봅시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주기가 3이라고 해봅시다. 3,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3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1초 동안은 몇 번 진동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3분의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동수라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주기분의 1이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기는 360도, b분의 360도다. 여기다 넣어주니까 360도분의 b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b라고 하는 저 값은 360도에 주기를 곱했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어떻게 쓸 거냐면 물리에서는 y는 sin 360도 fx다 라고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 f가 뭐다? 진동수다. 그리고 그 진동수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와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동수가 이렇게 바뀔 때, 다시 해서 b가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에서 봅시다. 자, 저 b라는 값이 커지니까 어때요? 점점 좁아지죠. 좁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기가 짧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거랑 생각해 볼 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할 건데 호도법이란 게 무엇이냐, 왜 지금까지 막 열심히 표현을 했는데 호도법이란 걸 배우냐에 대해서 봅시다. 자, 호도법이란 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가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도 R이 되는 여기 각도가 있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그때의 각도가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는 게 있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했냐면 우리는 R세타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R세타가 호의 길이가 R이 될 때의 각이 있대요. 그러면 그 각은 뭐겠어요? 1이겠죠. 그때 다시 얘기해서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우리는 이 각도를 1이라고 이제부터 할 거고 단위를 라디안이다 라고 부르자 라고 이제부터 약속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1도라는 게 있었고 1라디안이라는 게 이제부터 적용이 될 건데 1라디안은 그럼 뭐냐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는 뭐라고 부채꼴이 된다. 이 호의 그 원주라고 하죠. 호의 저 둘의 길이는 2파이r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근데 봅시다. 얘가 2파이r인데 다시 보면 이 360도죠. 그쵸? 그럼 360도라고 하는 거니까 얘 호의 길이를 생각해주면 r세타에 의해서 우리는 360도에 r을 곱한 게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아, 이 파이라는 거는 360도를 뜻하는 거구나. 다시 얘기하면 파이라는 거는 180도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나요? 다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걸 생각해 봅시다. 자, 파이라는 건 뭐였죠? 3.14였어요. 얘는 약 3.14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1이라고 했죠. 1. 1이라는 거는 도라고 안 쓰고 라디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파이라는 게 뭐냐면 파이라는 거는 여기선 도지만 얘 단위가 이제부터 라디안이 된다고요. 그래서 3.14 라디안이 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라디안이라는 값은 우리는 대충 3파이보다는 살짝 작은 값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배웠냐? 방금 한 여기에서 우리가 y는 sin 360도 360도 fx라고 배웠죠. 저걸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y는 sin 2파이 fx다 라고 이제부터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f가 뭐다? 진동수다 라고 수학적으로 이제부터 해석을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거는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표시하는 거였고, 우리가 그 중에서 사인이란 거는 y 값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하면은 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부터 알았고요. 그때 이 sin x에 a라는 게 곱해진다라면 그거는 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바뀌게 할 수 있는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in x 앞에 b라는 값이 곱해진다면 저 b라는 거는 주기와 관련이 있으며 그 주기라는 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바꾸는 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2학년 친구들은 자기가 지금 배웠던 삼각함수 내용을 가지고 복습한다는 개념을 바라보면은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거고, 1학년 친구들은 아, 저거에 대해서 내가 외워야 되나 뭔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아, 저런 거에 대해서 내가 2학년 때 배우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앞으로 스팀에서 나갈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식이 얘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걸 위해서 지금 이 식을 열심히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파장이 있다면, 파동이 있다면 그 파동은 y는 여기 앞에 뭐 a라는 값이 있겠죠. 진폭에 따라서 a sin 2파이 fx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거를 이제부터 습득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이거를 직접 응용하는 수업을 가져봅시다. 다들 고생 많았고 감사합니다.